우선 강제집행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는 목적 중 하나는 못 받은 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우리 돈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절차,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돈을 못 받아서 돈을 찾고 싶어요. 이런 상담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상대방은 재산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묻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뢰인분들은 모른다. 아니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은 있을 거다. 아니면 돈은 많은데 그 사람 명의로는 없고 자녀나 와이프 명의로 다 돈을 돌려놨다. 이렇게 다양한 답변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아야 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그 이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예 소송을 하는 것도 실익이 없는 걸까요?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소송을 맡기면 상대방 재산은 변호사가 알아서 다 찾아서 강제집행까지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승소 판결을 거친 이후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임의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정보를 확인해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의뢰인들에게 일단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기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강제집행이 어렵고 또 승소 판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음 절차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 소송만 하면 다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더 다시 상심하고 속상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때 우리가 하는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우선 강제집행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가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소송을 하는 것도 좀 주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재산 명시 절차나 재산 조회 절차도 역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 재산을 확실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인데요. 일단 재산 명시 기일이 정해지고 상대방은 명시 기일에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보통 상대방한테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가서 돈을 달라고라도 해야 되는데 이 재산 명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실익이 있고요.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감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감치
감치 결정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감옥을 가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감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당히 압박을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명시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도 안 하고 제대로 된 목록도 제출하지 않고 제출된 목록에 따른 재산에 의하면 판결금을 제대로 받아올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산 조회 신청이란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즉 법원, 행정처, 시, 각종 은행에 대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인데요. 이 재산 명시 절차나 재산 조회 신청 외에도 우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일반 공인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정보조회를 하면요, 그 신용정보보고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상대방의 연체 내역, 부동산 내역, 채권 내역까지도 확인이 돼서 이 부분도 실효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산 명시 절차, 조회 절차, 그리고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 적극적인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부동산이 확인된다. 그러면 경매 신청을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제 어떤 세입자다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알게 되면 직장 그 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채무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서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 상대방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해서 추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그 주요 카드 정보 회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서 저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면 가제도구라고 하죠. 집에 있는 가구라든지 여러 집계에 대해서 동상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또 임의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실효적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 외에도 상대방이 판결을 받고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어떤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명부에 등재하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면 이것은 각종 금융기관에 통보가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요. 만약 대출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롭게 계좌 개설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이후에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압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재판 진행 외에 재판을 마치고 나서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재판도 힘들지만 재판 이후에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충분히 오늘 인지를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재산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것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실익이라는 점도 잘 알고 계시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아신 상황에서 소송도 결정하시고 또 강제집행까지 잘 하셔서 목적한 바대로 다 돈을 회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